2016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리날레. 한 공간에서 분주하게 무언가를 쓰고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름다운 글씨체로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인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 중인 이은희 작가. 마음이 담긴 글귀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제 이름은 이은희라고 하고요. 캘리그라퍼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충남 지역에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다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어 다른 지역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은희 작가는 충남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있다를 설립하여 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가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서예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2학년 때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글씨는 계속 이어서 쓰다가 저도 2년 전부터 이제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살아야 되지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좌절되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빨리 휠체어 타고 빨리 세상에 나가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그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은희 작가는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에서 2년 연속으로 축제의 주제와 슬로건을 쓰는 캘리그라피 공연을 맡았다. 문화예술단체의 대표까지 겸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손글씨로 소통하다. 캘리그라피 작가 이은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2016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리날레가 열렸다. 소통과 통합이라는 슬로건과 장애예술인 다시 한번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6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리날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전국의 장애단체들이 음악, 무용, 패션쇼, 설치미술, 전시, 미디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참여하는 뜻깊은 축제 리날레. 캘리그라피 작가 이은희 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있다도 캘리그라피 엽서 제작으로 축제에 참여했다.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나 먼저 사랑하기. 나를 모조리 채우는 건 결국 나다 등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해주는 글과 그림들. 단순히 디자인의 한 종류였던 캘리그라피는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어 무료로 캘리그라피 엽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절로 멈춘다. 신중히 글씨를 쓰고 있는 이은희 작가. 관람객이 직접 고른 글귀를 쓰며 글씨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너무 기쁘고 이런 거를 처음 받아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멋진 나 자신을 저거 이해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거를 써달라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녀들 방에다 갖다 버리려고요. 오늘 갑자기 시간이 나서 데이트하러 왔거든요. 갔다가 봤는데 갑자기 이걸 해서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장애인 뭐 한다고 해가지고 참가하게 됐거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요. 이런 것 저도 되게 좋아하는 거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집에다가 장식해 놓으려고 액자에도 끼워서. 제가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서예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2학년 때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글씨는 계속 이어서 쓰다가 캘리그라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사고 얘기하면 민망한 웃음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이제 제가 기거하던 자취집으로 오는데 거기서 또 여자들은 쪼그려 앉아서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필 앉아서 수다 떨던 데가 차로 이렇게 밀어서 블럭 담이 몇 개 남지 않은 그쪽 길 옆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 큰 블럭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강타하는 바람에
그쪽에 이제 신경을 다치게 돼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거의 꼬박 1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척추 뼈 다쳐서 그 핀이라고 하는 거 박았던 그게 자꾸 문제가 생겨서 1년 동안에 거의 10번의 대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꼬박 있다가 퇴원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은 이제 걸어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그 전에 너무 많은 수술을 하면서 그게 빨리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자유롭게 보던 뭐 대소변 이런 것들을 기구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짜증이 나서 언니랑 강요해줬던 엄마한테 좀 짜증내고 책도 집어던지고 그랬던 적은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살아야 되지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좌절되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빨리 휠체어 타고 빨리 세상에 나가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그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휠체어 탄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수목원 같은 데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뭐 말하자면 싸돌아 다니면서 휠체어에서 차로 이동하는 거, 뭐 운전도 배우고, 뭐 밖에 화장실에 변기로 이동하는 것들 이제 휠체어 탄 동료들이랑 다니면서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재활이라고 하는 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22살에 사고가 나서 23, 24, 25살 때까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도 이제 바깥에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적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되면서 26살 때 내가 휠체어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도 앞으로 혼자 살아야 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36 직업재활센터에 들어갔죠. 그 이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서 29살 때 이제 캐나다로 한번 여행을 가보자. 그쪽은 선진국이고 장애인 복지나 이런 복지들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소문이 나서 도대체 그쪽에 사는 척수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무엇 하고 어떻게 행복을 가꾸며 살고 직업을 갖는지가 궁금해서 무작정 혼자 연고도 없는 캐나다를 갔어요. 밴쿠버로. 쇼핑센터에 가면 이제 가끔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짧은 영어로 제가 한국에서 왔고 중도에 사고가 났는데 여기 있는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살고 어디를 다니고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뭐 그분들이 도서관도 데리고 가지고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 버스가 정차를 안 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오던 버스기사 아저씨가 내려서 저 차가 나를 승차 거부를 했다. 되려 화를 내시면서 차 넘버를 자기가 적었다고 저런 거는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나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이제 무책임하게 버리고 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시선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는 장애인뿐 아니라 아이들, 어르신들한테도 꼭 정책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웃이고 친구니까 그런 정책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뭐 홈스테이도 막 2배로 뛰고 다들 부담스러워서 돌아가니까 저도 덩달아 4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한 거죠. 편입을 해서. 사고 후 절망이나 좌절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해온 이은희 작가. 인간 재활학을 공부하고 일을 하며 본래 전공이었던 서예 역시 계속해왔다. 리날레와 휠체어,
날개를 그리는 이은희 작가.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공연에 집중할 만큼 흡입력 있는 작품이 완성되었다.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의미로 미날레와 일처 바퀴와 날개를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이은희 작가. 공연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은 언제나 설렌다.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장애인도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나도 저런 걸 저렇게 잘해봤으면 그런 생각. 휠체어 타시면서 해줘서 멋있었어. 그러면서 대단하다. 그랬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살면서 가장 제가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가 휠체어를 타는 엄마를 둠으로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저한테는 사실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주위에 사실은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었거든요. 되게 두렵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랑 카페 아이들 몇 명 이렇게 마음 맞는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 집에서 이제 폐품을 이용한 만들기 수업도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자료 못하지만 영어 동요랑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딸아이 친구들이 이제 정민이 엄마가 휠체어를 탔지만 휠체어를 타는 다른 사람 장애인이 아닌 그냥 정민이 엄마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죠. 1학년, 2학년 되면서는 그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 제가 서예를 전공을 했으니 혹여라도 이 학교에 서예를 배워야 되거나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서예를 가르쳤어요. 한 4년, 5년은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제가 몸이 불편해도 할 수는 있잖아요. 정리하고 뭐 붓을 빨고 종이를 하고 이런 거는 제가도 물론 준비해 줄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해줄 수 있겠니?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정중히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안쓰럽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중하는 그 마음이 그 애들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또 오버하면서 막 돕고 자기들끼리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담을 해주고 수업 태도도 좀 이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은희 작가가 딸을 위해 했던 일들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일들이었다. 장애를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아이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선생님, 친구, 엄마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게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만든 문화예술 단체 있다도 있다의 의미가 이어주다에 있다거든요. 그리고 그냥 발음상에 나타나는 있다, 있을 위에 있다도 돼요. 우리의 존재가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 제 문화예술로 나와 세상도 있고 나와 타인도 있고 장애와 비장애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어거지로 하다 보면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접하기 쉽고 편안하고 좋아하는 문화예술이라는 매개체로 이으면 서로 이해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구분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경계를 허물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들부터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서예를 전공했던 터라서 그 전시회도 하면서 이제 홍성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고 김영희 씨라고 언니가 하는 이제 문화예술 단체에서도 그 여성장애인들 화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는 시골에 있었지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전부터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전시회를 했었죠.
장애미술대전에서 특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회가 내가 사는 홍성이 아닌 서울이었어요.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사실은 힘들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하는 순간에 아는 휠체어 타는 동생이 언니는 좋겠다 막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하고 함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 분들한테도 장애인분들이 이런 것도 하면서 되게 건강하게 사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게 한 15년 전쯤 일이었고 작년에 이제 만들어서 발대식을 했죠.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하는 게 뮤지컬이에요. 뮤지컬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거는 공연을 하고 그리고 뭐 연극이나 다큐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화가도 좀 육성하고 장애인 배우도 육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끼리가 아닌 비장애인 분들도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도 같이 배워서 같이 전시도 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부대끼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단체죠. 홍성군 그 내에 읍면 초중학교에 저희가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마술이랑 성악이랑 그리고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좀 딱딱하지 않게 장애인 예술가들이 좀 이렇게 출연을 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인식 개선이 되기를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행사죠. 지금 문화의 달마다 나가고 있고요. 갔는데 아이들도 사실은 반응이 되게 좋고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의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다큐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충남도청 문예관에서 공연을 하지만 이게 서울에서 있는 데서도 많이 연락들이 와요. 공연해달라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하고 전국도 순회 공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주제가 가장 뭐 캘리그라피나 한복이나 이런 조선시대 이야기들이 굉장히 한국적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걸 이제 해외까지도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을 조금 더 이제 뮤지컬에 출연시키려고 해요. 그런 이제 뮤지컬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것도 할 계획이 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막식 축하 공연에서 캘리그라피 공연을 맡은 이은희 작가. 무대에서 쓸 글씨와 구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연습해본다. 홍희석 조직위원장에게 이은희 작가를 섭외한 이유를 들었다.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장인 홍희석입니다. 우리가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끼와 또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었고요. 우리 이은희 작가는 원래 서예를 했던 분으로서 전공을 하셨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문인화나 또한 서예 재능을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캘리그라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한 캘리그라프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지만 이제 뭔가 공연을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공간이 부족한데 장애인 예술가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그랬는데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는 제주도, 대전, 부천에서 6군데인가 7군데가 전국에서 이렇게 하루 축제로 확산이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내년에는 이런 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느새 축하 공연이 시작되고
이은희 작가는 장애예술 다시 한번 날다라는 리날레의 주제를 쓰고 휠체어에 날개를 단 그림을 그린다. 이은희 작가는 말한다. 문화예술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이따에서 준비 중인 뮤지컬은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박연의 이야기다. 박연은 세종대왕에게 시각장애인 관현악단 제도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듬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관현악단 제도를 만들었고 조선시대에는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매우 많았다고 전해진다. 이은희 작가는 뮤지컬을 통해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리고 장애인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귀하고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을 했던 것처럼 문화예술인 뮤지컬을 통해 인식 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이은희 작가. 근데 제가 정말로 10몇 년 동안을 혼자 너무 몸부림을 쳐왔던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이나 개인에 맞는 재활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멘토나 그런 전문 기관이 없어서 되게 많이 사실은 너무나 긴 시간을 돌아왔던 게 되게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다양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혼자 스스로 해왔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제가 하는 이제 문화예술 단체나 제가 하는 캘리그라퍼 작가로서의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영감이나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게 좀 정립이 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깨져도 보고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빨리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캘리그라피도 사실은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분들이 이제 같이 배우는 제 그룹 제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비장애인 분들은 하고 싶으면 스스로 찾아와서 이렇게 문을 들여서 하세요. 근데 정말로 장애인 분들은 주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이 아무래도 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감, 두려움, 뭔가 시작했을 때의 두려움, 또 그 안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섞여야 되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은 내려놓고 오셔서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어 하시고 여건이 되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면 또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이후 이은희 작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있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이은희 작가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리는 그의 꿈을 응원한다.